안녕하세요. PB 광고나 뭐 주변 추천 보면 영양제 정보 진짜 많잖아요. 그래서 뭘 골라야 할지 좀 혼란스러우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. 오늘은 보내주신 이 나에게 맞는 영양제 선택 가이드 자료 있잖아요. 이걸 좀 자세히 보면서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영양제 어떻게 현명하게 고를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뭐랄까 대원칙이 있죠. 바로 음식이 기본이다. 이겁니다. 네,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이 균형 잡힌 식단을 좀 보완해주는 역할이지 이걸로 식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. 이걸 꼭 전제로 깔고 가야 합니다. 그렇죠. 맞아요. 일단 내 식습관부터 돌아보는 게 먼저고, 또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있잖아요. 뭐 요즘 부쩍 피곤하다, 아니면 뭐 눈이 좀 뻑뻑하다, 이런 거요. 그리고 자료에서도 나왔는데,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다. 이거 진짜 위험한 생각이죠. 맞습니다. 정말 위험해요. 특히 그 비타민 A, D, E, K 같은 거 있잖아요. 지용성 비타민. 그러니까 몸에 지방 조직에 저장되는 애들은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쌓여서 부작용 위험이 있어요. 흔히 말하는 과유불급이죠. 지나치면 안 좋다는 거. 그리고 제품 고르실 때는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랑 그 마크 꼭 확인하시고요. 또 GMP 마크, 이것도 중요합니다. 이게 식약처 인증 받았는지 또 우수한 시설에서 만들었는지 알려주는 거거든요. 그냥 일반 건강식품하고는 다르니까 이건 꼭 구분하셔야 돼요. 네네. 가이드 보니까 연령대별로 추천하는 영양소도 좀 다르던데요. 20대, 30대, 이때는 아무래도 좀 활력이 중요하겠죠. 뭐 야근도 잦고 스트레스도 많고 할 텐데 이럴 땐 어떤 걸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? 에서 따로 이렇게 전환 과정 없이 바로 쓰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흡수랑 이용이 좀 더 쉽다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좀 피로하거나 피부가 푸석하다 싶으면 항산화 작용하는 비타민C도 도움이 되고요. 아,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어지럼증 자주 느끼시면 철분 부족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. 꼭 전문가 상담 후에 필요할 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제 40대, 50대. 이때는 진짜 본격적으로 건강 관리 좀 신경 써야 하는 시기잖아요. 이 시기에는 어떤 영양소들이 좀 강조되나요? 네, 이때는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메가3, 이게 중요해집니다. 이게 혈소판 응집 같은 걸 줄여서 피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뼈 건강, 이거 정말 중요하죠. 칼슘, 마그네슘, 비타민 D, 이 삼총사.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골밀도 감소, 이거 진짜 신경 쓰셔야 하고요.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보통 2대1 비율일 때 흡수나 이용에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그리고 항산화 작용이나 혈압 관리에도 도움 줄 수 있는 코엔자임 Q10, 이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. 가이드에 보니까 눈 건강에는 루테인하고 지아잔틴, 그리고 장 건강에는 프로바이오틱스, 그 유산균이요. 또 눈밑 떨릴 때 마그네슘,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있었어요. 특히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받거나 커피 많이 마시면 막 고갈된다던데, 어? 이건 왜 그런 거예요? 마그네슘이 별명이 천연 진정제예요. 그만큼 신경 안정이나 근육 이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근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리 몸이 이 마그네슘을 평소보다 더 많이 써요. 그리고 커피에 있는 카페인, 이게 또 마그네슘 배출을 좀 촉진할 수 있어서 그래서 부족해지기 쉬운 거죠. 그렇군요. 진짜 중요하네요. 그럼 인기 많은 영양소 중에서 오메가3랑 프로바이오틱스,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. 오메가3는 뭘 보고 골라야 좀 실패 확률이 적을까요? 종류가 워낙 많아서. 네, 오메가3는 이게 우리 몸에서 충분히 만들지를 못해요. 그래서 꼭 음식이나 영양제로 먹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. 고르실 때는 그 염증 반응 조절이나 두뇌 건강에 중요한 EPA랑 DHA라는 성분이 있거든요. 이 두 개 합한 함량, 이게 최소한 500mg 이상은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보통 연구들에서 효과를 보인 기준 함량이거든요. 그리고 이게 기름 성분이다 보니까 산패, 그러니까 상하기가 쉬워요. 그래서 빛이랑 공기 차단 잘 되는 개별 PTP 포장인지 그것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산패된 거 먹으면 오히려 해로우니까요. 포장까지. 네네. 그럼 프로바이오틱스는요? 이것도 뭐 균 종류가 엄청 많던데 뭐가 핵심인가요? 결국엔 뭐 그 균 종류나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바로 보장균수, 영어로 CFU라고 하죠. 이게 뭐냐면 유통기한 끝날 때까지 살아서 장에 도달할 수 있는 균의 수를 의미해요.
보통 뭐 1억에서 100억 CFU 사이 제품이 권장되고요. 아침 공복에 드시면 위산 영향 좀 덜 받아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그럼 종합해서 영양제 고를 때 체크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건강기능식품 마크랑 GMP 마크 확인하는 거. 기본 중에 기본이죠. 둘째, 광고 문구나 뭐 부원료 이런 거에 혹하지 마시고 주원료의 기능성 성분이랑 함량을 정확히 보세요. 이게 핵심입니다. 셋째, 불필요한 합성 첨가물, 뭐 착색료나 감미료 같은 거 이런 거는 최소화된 제품이 좋겠죠. 넷째, 매일 먹어야 하니까 먹기 편한 제형인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패나 오염 막는 포장인지 이것도 보시고요.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데 가격이나 뭐 브랜드 이름값보다는 내 몸에 필요한 성분이 제대로 들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결국엔 뭐 나한테 맞는 영양제 찾는 거는 내 몸 상태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는 거네요. 정말. 정확합니다. 네.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.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는 거. 특정 질병 치료가 목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약물을 이미 드시고 계시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시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하셔야 합니다. 이건 필수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어떤 영양제를 고르든 간에 결국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, 이것도 꼭 기억해야겠어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아까 스트레스나 커피가 마그네슘 같은 특정 영양소를 고갈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혹시 여러분이 평소에 그냥 무심코 하는 다른 사소한 습관들이 지금 여러분의 어떤 특정 영양소 상태에 미묘하게 영향을 주고 있진 않을까요?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.